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어제 다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미 하급 법원들이 내린 판결이 있는데 70만 명 정도 되는 젊은 불법 입국자들의 추방을 실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중지시키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항소법원이 어제 이것을 지지한다 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좀 복잡한데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약 7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 손에 이끌려서 입국하고 지금은 성장한 사람들, 소위 우리가 드리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추방을 유예한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불법이다, 나는 추방하겠다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추방하지 말라 하는 판결을 내렸고 어제는 다시 연방 항소법원이 추방 유예를 지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이미 대법원에게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소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케이스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복잡하게 얽힌 사건인데 대통령 행정명령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민법 시행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 또 이것을 제지하려는 사법부의 권한, 어느 쪽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도 있고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 이전에 사전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인도적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3살, 4살 때 불법 입국했지만 죄가 없다. 지금은 성장해서 이들이 아는 나라는 이제 미국뿐이다. 고로 추방할 시에는 이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해서 자살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방 항소심의 판결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동안 법적인 논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드리머들의 입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드리머라고 부르는 대상은 어린 아이 시절에 부모 손에 이끌려서 불법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20세, 30세까지 미국에서 성장한 사람들인데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은 미국의 이미 일부고 인도적으로 이들은 위법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주장이 충돌하는 사항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도에 이들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내렸는데 이것을 이제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 입국한 사람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인데 이 대상이 약 70만 명 정도 되고 이 중에 한인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도에 이 조치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내릴 때 몇 가지 제한적인 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이것이 임시조치다, 스탑갭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그 이유를 의회가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만드는 데 실패를 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민법은 너무 낡은 것이다. 고로 이 법으로 70만 명의 무고한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달았는데 나이 제한이라든가 범법의 기록이 없어야 된다든가 학력이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즉 드리머여야 한다. 그리고 추방 유예 신청을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면서 즉각 이 조치를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제프 세션스 장관이 이 조치를 전면 취소하며 6개월 이내에 모두 없앤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는 일종의 사면 조치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 바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임기 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권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드리머들의 입장은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2년 동안 추방 유예를 원하는 갱신 신청서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 자격자의 새 신청 수용은
수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추방유예 반대로 나오게 되면 일시에 이들이 모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법적인 논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금년 4월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있는 존 베이츠 판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판결을 지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년마다 하는 추방유예 신청서 발부를 즉각 재개해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의 장관이 다카는 위헌적인 것이다. 현 행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베이스 판사는 다카의 취소 조치는 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시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나는 본다. 라고 판결을 했고 이어서 브루클린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들도 연속적으로 DC 법원의 베이츠 판사가 내린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텍사스 중 여러 곳에서 이 다카를 당장 폐지하라 하는 제소도 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제소가 계속이 되면서 연방 항소심으로 이제 이관이 됐는데 바로 어제 제9지구 연방 항소심의 3인 합의제 판사가 만장일치로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지지한다 하는 판결입니다. 그 판결 이유는 첫째,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하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이 폐지에 대해서 독단적이고 일시적으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 행정부가 법원이 행정부의 이민사항 조치에 대해서 재판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연방 하급법원 그리고 항소법원이 모두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취소할 명분이 없다 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법원으로 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연방 항소심의 판결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려있는 여러 주의 판결이 끝난 후에 대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지난주에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를 요구하는 소총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전례 없이 하급심 판결 전에 심리를 하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인식이 어땠느냐 하면은 2012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을 한 당시에는 민주당 공화당 모두가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NAACP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등은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민권단체, 학계가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필요하다. 또 인류애라든가 민권상으로 유예가 옳다 하는 견해입니다. 한 연방법원의 판결문에 인용이 된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둘시 가르시아라는 해당자입니다. 35살의 여성 변호사인데 그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메리칸이다.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 나라에 경제적으로 노동력으로 세금으로 공헌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1월 9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세계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는 어제 대형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주민 수만 명이 대피하고 건물 수백 채가 파괴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뷰트 카운티 파라다이스 지역 주민 2만 7천여 명에게 전원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주정부는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산불은 어제 동틀쯤에 시작돼 강한 바람이 불면서 순식간에 확산돼 3만 에이크의 면적이 전소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벤츄라 카운티가 속한 서던 캘리포니아에서도 오늘 새벽 울시 화재와 힐 파이어로 수천 에이크의 면적이 불에 탔고 3만 채의 집이 화재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경질이 발표된 가운데 로버트 밀러 특검팀의 일명 러시아 스캔들 최종 수사 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어제 밀러 특검팀이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핵심 비선 로저 스턴에 대해 실마리를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친 트럼프 상량의 매튜 위테커가 법무장관 직무대행으로 앉더라도 밀러 특검의 수사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러 특검팀은 35명의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 혐의를 제기했고 그중 6명이 혐의를 인정, 3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어제 다카를 즉각 폐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결함이 있는 법 논리를 근거로 한 자의적 결정이라며 즉각 폐지는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제9연방항소법원은 3명의 판사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연방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반대하는 지자체들은 폐지 금지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중간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상당수 격정지는 아직 승자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재검표 요구가 제기되며 최종 판정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최고의 접전지였던 플로리다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 주장까지 제기하며 논란에 끼어들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시피 등 일부 주에서는 박빙 승부가 펼쳐져 재검표가 이루어지거나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 LA 인근의 한 술집에서 지난 7일 밤 총기를 난사해 12명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범인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이 있는 해병대 출신 이언 데이비드 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와 이혼했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롱은 사건 전 페이스북에 범행을 예고한 글을 올렸으며 경찰은 아직까지 별다른 동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13일 발매될 예정인 자신의 회고록 비커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것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해 털어놓았다고 언론이 미리 입수한 책 내용을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여성들을 성적으로 공격했다고 자랑한 것을 비난하면서 트럼프의 악명 높은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 파일은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에 오늘 이른 첫눈이 왔습니다. 적설량은 1에서 2인치, 1989년 10월 20일 이후 가장 빠른 첫눈입니다. 오늘 한랭한 캐나다 공기가 시카고로 이동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내륙 지방에는 최저기온이 10도대를 기록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기상대가 예보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마리아나 자유 판매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프리츠커 당선자의 찬성 때문인데 합법화는 주의회가 결정합니다. 찬성 측은 암시장 양성화, 교육 예산 세금 부과 등 이점을 꼽고 있고 반대 측은 범죄 증가, 교통사고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법은 이를 불법화하고 있고 약 10개 주는 이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어제 뮬러 특검 보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들은 어제 페더럴 플라자에서 트럼프 타워까지 행진하면서 특검의 보호와 신임 법무장관 서리의 수사 관련 자진 기피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1에서 2인치의 눈이 내리겠고 흐린 후 늦은 오후 들어서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1도. 내일 토요일 대체로 맑고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6도. 주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0도. 다음 주 월요일 역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1도입니다.